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내가 결정한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경매를 아시는 분이라면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초보자라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한다는 개념에서 본 내용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1개월마다 20% 세일입니다. 경매란 돈 받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결정을 내가 한다는 거죠. 매입 가격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만큼 메리트 있는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계기, 경매를 통해서 돈 버는 계기를 마련합시다. 경매의 단점으로는 공급에 대한 불규칙성, 즉 마음에 드는 지역이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과 명도 비용이나 명도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경매 특징으로는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윤활유처럼 진행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에 대한 주택경기의 선행지수로서 낙찰 가격률이나 낙찰자 수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현재의 부동산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 경기가 좋으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경매 물건을 주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돈 받는 절차, 채권 희수하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희수를 위하여 법원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또는 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시켜주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매 대상 물건들은 통상적으로 매각기일 2주 전에 경매 게시판이나 법원의 게시판,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시중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공고를 하고, 이러한 공고들은 무료 사이트인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물건 종류별 할 수 있고, 낙찰가 또 인접물건, 동일본이 낙찰 사례도 볼 수 있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매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뉜다. 강제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다. 즉 집행권원은 뭐가 있느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문이나 우리가 확정주소, 집행증서 등이 있고, 이러한 절차들은 압류,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강제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해당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확정 판결문, 즉 강제 집행 권한을 획득한 이후에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에 의한 확정 판결문에 의한 경매는 강제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의 경매에 대한 부분은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경매 청구권이고, 두 번째 힘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나왔다면 그것은 임의경매고, 대부분의 경매의 사건들은 임의경매 사건이 맞습니다. 경매에 관계되는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믿지만 돈을 믿지 못하는 말처럼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러한 근저당권에 의해서 나온 경매를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경매의 예를 들자면 아파트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데 원금이나 이자가 채무자가 연체됐을 경우에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경매를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월마다 20%씩 DC, 세일하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절차의 세부 절차는 5가지 플러스 4가지 해서 9가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 결정 절차, 7번째 매각 대금 납부, 8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및 부동산 인도 명령 소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배당 절차에서 종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신청은 주로 채권자가 해당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해당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문을 내리고 그 결정문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등기소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촉탁을 통해서 제3자들에게 해당 목적 부동산의 임차나 유치권 점유나 기타 등등의 행위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의 샘플 사례를 살펴보자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근저당권에 있겠죠. 채권자, 채무자, 청구 금액이 나오고 아울러서 경매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 청구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금 6억 3,800 중에서 원금 5억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회수할 때까지 연 몇 프로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주라. 해당 목적 부동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신청 취지도 적어주고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 등 임차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도 표시를 해주고 신청 원인, 그 다음에 첨부 서류에 의해서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이나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해당 목적물을 포함해서 첨부를 해줍니다. 아울러서 농협의 샘플 사례지만 근저당 설정 계약서나 대출금 원장 조회표 등을 제출하면 해당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한 경매 개시 결정은 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경매 개시 결정은 압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압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처분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맺었다면 그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 이후에 임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정당한 임차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시결정문이 된다면 각 해당 목적 부동산의 등기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서를 전달을 하고 그것을 받은 등기소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부분을 등기부 등본 각부란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러한 경매 결정이나 경매 절차 중에 일어났던 것들을 관철해 놓는 이름이 민사집행 사건 기록입니다. 민사집행 사건 기록은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는데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이나 압류나 가압류권자나 제3자인 채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도 낙찰 이후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응찰하신 분이라면 낙찰 후에 반드시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열람하셔서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송달이 된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번호를 갖듯이 경매 사건도 번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2006 타경 1472 사건에서 2006이라는 것은 경매 사건의 접수 연도, 타경은 부고 1472는 해당 지원의 접수 번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매 사건은 사건 번호가 다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 번호
하나의 여러 가지의 물건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국민은행에 대출을 해주면서 101호, 102호, 103호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국민은행이 경매를 청구할 때 101호, 102호, 103호를 하나의 물건으로 사건 번호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좀 더 낙찰가를 올리고자 물건의 세분화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피자의 한 판을 사건 번호로 하면 그 한 판의 한 조각을 물건 번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매 입찰에서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할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 안에 배당을 하지 아니하면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첫 경매일 이전에 집행법원이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임차인이 배당 신고한 물건의 위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로서 6억 7천에서 1차, 2차, 3차 시기에서 4억 2,880만 원 했을 때 한 분이 4억 7,500에 낙찰을 받았지만 미납했습니다. 그 미납하면서 4,288만 원은 손실 처리가 됐겠죠. 회수를 못했으니까요. 아울러서 4차에서는 재경매에 있어서는 최저 매각 금액의 20%의 입찰 보증금을 또 날린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구에 가서는 7차에서 3억 2,859만 9천 원에 조국임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박수연이라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 종기 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 요구 종구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2억 2천은 낙찰자가 인수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서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 2006년 10월 16일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7억 2천이 말소 기준 등기로서 임차인보다 늦습니다만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지위를 근저당권자가 앞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매물건을 권리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합보고서인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매각물건 명세서 중에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 2006년 10월 16일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이 빠르냐 늦으냐, 박수연이 임차인은 2006년 10월 10일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는 2006년 10월 10일. 그런데 배당 요구는 언제 했느냐? 배당 요구 파란 줄 칸에 보면 2010년 11월 29일 이후인 2011년에 배당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2억 2천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함으로써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배당금에선 못 받지만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획득했지만,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2억 2천이 당연히 배당 받아가는 줄 알았던 두 사람이 1억 2천의 입찰 보증금을 손실 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 준비는 경매법원은 집행관을 통해서 부동산에 가서 임차인이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점유관계 확인하고 해당 목적물이 온전한 상태인지에 대한 조사 명령과 조사 보고서를 받습니다. 아울러서 매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인에게 감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 감정평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매각 금액을 결정을 하고, 그러한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인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울러서 현황조사, 집행관이 가져왔던 현황조사, 임차인 현황이라든가 감정평가서가 했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최저 매각 금액,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비치 준비를 하고, 아울러서 조세 채권인 국세와 지방세라든가 4대 보험 이해관계인들한테 배당받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체고도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송달도 준비를 합니다. 송달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송달입니다. 채무자는 송달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송달이 위진하다면 야간 송달이나 휴일 송달이나 공시 송달의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서 매각기일 지정 및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을 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즉 오늘 매각하고 싶다면 14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통지의 의무가 있다. 그런 이후에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매각기일을 통지를 한다. 자, 입찰기일, 매각 실시를 진행하는데 동시 매각이다. 하나의 매각기일에 붙일 사건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2건 이상인 경우는 법원은 따로 정하지 않고 각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데 그것은 단합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응찰을 위한 것이다. 입찰 개시, 보통 법원은 매각기일 10시에 진행을 하고 지방 같은 경우 11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구서 이런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를 하고 입찰표, 기재사항 같은 경우도 주의사항 및 입찰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입찰표와 입찰 매수 신청 보증금, 통상적으로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금액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하고 자유롭게 입찰 가격은 쓰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입찰서가 다 제출이 되면 통상적으로 10시 시작하면 11시 10분에 입찰을 종결하는데 입찰을 마감하고 투표함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개찰을 통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 종결을 고지를 합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토지만 매각했던 물건의 입찰 사례인데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입찰 가격을 내가 결정하다 보니까 2억 쓴다고 했던 사람이 21억을 썼던 부분이 공안화를 더 썼던 사례입니다. 물론 입찰 보증금 1250만 원은 손실 처리가 됐죠. 또 다른 사례에 있어서도 김포 풍무동에 있는 사례에 있어서도 1억 5,750만 원의 최저 매각금액 이상 같거나 이상 쓰면 되는데 2억 원을 쓴다는 게 공안을 더 붙여서 20억을 썼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입찰 가격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경매는 다른 부동산 매입 방법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 기일날 기일 입찰표는 법원에서 배포를 하는데 대봉투, 소봉투, 기일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기일 입찰표에서는 사건 번호, 입찰 기일, 물건 번호, 사건 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찰 가격입니다. 입찰 가격에 잘못해서 단위를 앞으로 억을 썼는데 10억을 썼다면 당연히 1등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찰 보증금을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실수 사례로는 입찰 가격과 입찰 보증금 금액을 바꿔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전날 입찰표를 작성해서 당일날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마감이 되면 당일날 개찰대에서 집행관 주재로 경매 계장들하고 함께 입찰자들 앞에서 입찰 봉투를 개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선정을 하고 법원에 따라서는 밖에서도 사람이 많은 것을 대비해서 TV로 중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매각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각 절차는 정당했는지 7일간의 매각 허가 불허가를 거치고 이 신청 기간 7일을 준 이후에 잔금 납부에 대한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잔금 납부는 통상적으로 낙찰되고 허가 불허가 7일, 이 신청 기간 7일, 14일 이후부터 한 달간을 주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하든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든 간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무슨 법률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대금 지급 기한 내에 꼭 낙찰 금액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매각 3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연체 가산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대금을 납부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경매법원의 말소 등기 촉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 소유권이 취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취득을 했다면 부동산의 점유권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진행을 하는데 반드시 인도명령은 진행을 하고 햇님과 바람 이야기처럼 바람의 역할은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인도명령, 햇빛의 역할은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이 주고 명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합의금의 금액은 해당 목적 부동산에 강제 집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준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인도명령의 신청은 대항력 없는 점유자들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도명령을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대금 납부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이후가 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돼야 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아니면 불법 점유자나 소유자나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만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배당금을 못 받아가는 대항력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명도 소송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법원은 대금을 납부되면 4주 이내에 배당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납부를 하면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 압류, 가압류권자, 임차인, 세무서, 구청 등에게 받아갈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명하고 그러한 채권계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채권자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모든 절차에는 배당의 절차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것은 경매 신청권자의 경매 집행 비용을 먼저 가져가고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비용은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는 소액임차 보증금이죠. 주택이든 상가든 임금 채권이든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하면 33, 그래서 6개월치도 최우선 변제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4순위는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해당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재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순위 등기부 선착주의를 선택하는데 담보 물건 중에 근저당권, 확정일자 임차인, 당해세에 의해 지방세, 국세 중에서 법정기일, 즉 세금이 발생한 날이 빠른 채권들이 순위로 가져가는데 통상적으로 근저당보다는 늦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당시에 국세, 지방세 안납증명서를 다 받기 때문에 세금이 빠른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근저당보다 빠른 당해세는 거의 모든 부동산에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 그 위에 잉여금이 나오면 조세채권이나 공과금이나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이나 가압류 일반 채권
들에게 안분 배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간다면 낙찰 금액 이외에 못 받아간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절차도 어느 정도는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표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소액임차인, 당해세, 근저당 중에서 누가 먼저 가져갔나 살펴보자면 표에서 1번 9,400 매각대금은 2번 매각대금하고 이자, 그 다음에 둘을 합쳐서 배당할 재원에서 누가 먼저 하다가요? 집행비용, 즉 경매비용이 220을 먼저 가고 잔액인 9,200에서 소액임차 보증의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가져가는 배당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는 좋은 점이 뭐예요? 가격 결정을 내가 결정을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복습의 의미에서 참고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두세 번 보시면서 경매 절차의 기초 지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 박사의 부동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